오늘은 KBS 전국 노래자랑의 충격적인 제작 비밀 1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낮 12시 10분, 우리가 보는 무대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요일 점심시간, TV를 켜면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딩동댕동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운동장이나 공원에 마련된 야외 무대, 수많은 관객, 무대 위에는 동네 주민들이 올라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범한 회사원부터 농민, 시장 상인, 주부, 어린이, 어르신까지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TV에 등장하는 걸까요? 누가 뽑는 걸까요? 예심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볼까요? 노래를 잘하면 무조건 본선에 올라갈까요? 초대 가수는 어떻게 정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보는 1시간, 남짓한 방송 한 편을 만들기 위해 제작진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민 참여형 음악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KBS 전국 노래자랑의 제작 과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뒷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딩동댕동 뒤에 숨겨진 15가지 제작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비밀. 전국 노래자랑은 처음부터 송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많은 분들이 전국 노래자랑 하면 가장 먼저 송혜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당연합니다. 송혜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전국 노래자랑이 처음부터 송혜 선생님의 프로그램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KBS에 따르면 전국 노래자랑은 1980년부터 방송됐고 이후 여러 진행자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988년부터 송혜 선생님이 약 35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의 이미지가 확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1980년 프로그램 탄생, 그리고 송혜 시대를 거치며 국민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만든 것은 단순한 진행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인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출연자를 스타처럼 대하기보다 우리 동네 이웃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긴장한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오면 오히려 MC가 먼저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이것이 전국 노래자랑의 핵심 DNA가 됐습니다. 두 번째 비밀. 전국 노래자랑은 방송국으로 사람을 부르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요즘 음악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수들이 방송국으로 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녹화합니다. 그런데 전국 노래자랑은 반대입니다. 방송국이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서울에서 열리면 서울로 갑니다. 강화에서 열리면 강화로 갑니다. 제주에서 열리면 제주로 갑니다. 농촌 지역이면 농촌으로 갑니다. 실제로 KBS의 회차 기록을 보면 서울뿐 아니라 강화군, 제주 서귀포시, 세종특별자치시, 구례군 등 전국 각 지역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하나의 축제이고 지자체에게는 지역을 알리는 행사이며 KBS에게는 전국 각지의 사람과 문화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비밀. 방송 한 편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가수가 아니다. 바로 지역과 장소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고 현지와 협의하고 행사 장소를 정하고 무대와 관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동장을 사용할 것인지 공원을 사용할 것인지 지역 축제와 연계할 것인지 야외 공연장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KBS 회차를 보면 체육관이나 야외 공연장 등 다양한 장소가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야외 방송은 스튜디오 방송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날씨가 변수입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도 있고 햇빛이 너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관객이 예상보다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음향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방송 당일보다 방송 전 준비 과정이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비밀.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것이 바로 예심이다.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TV에 나오는 거야? 답은 예심입니다. KBS가 공개한 제작진 답변에 따르면 전국 노래자랑 예심은 1차와 2차로 진행됩니다. 참가자에게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번호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심 참가자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KBS 관련 자료를 보면 예심이 오후부터 밤까지 이어지고 참가자가 많아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즉,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하고 가볍게 신청했다가 현장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경쟁이 시작됩니다. 5번째 비밀. 예심에서는 노래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다. 이 부분이 전국 노래자랑과 일반 오디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물론 노래 실력은 중요합니다. 음정이 맞아야 하고 박자도 맞아야 하고 가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 노래자랑은 전문 가수 선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대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노래는 조금 서툴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 춤을 기가 막히게 추는 사람, 독특한 직업을 가진 사람,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 가족과 함께 나온 사람,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의 진짜 경쟁력은 가창력만으로 사람을 줄 세우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6번째 비밀. 예심은 생각보다 짧고 냉정한 승부다. 예심 참가자는 많은데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참가자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대에서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지 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 연습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자기소개, 표정, 제스처, 춤, 무대 매너까지 준비합니다. 실제로 KBS 자료에서도 예심이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심은 노래 테스트이면서 동시에 방송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비밀. 본선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일부러 다양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선 무대에 20명이 나왔는데 모두 50대 남성이고 모두 트로트를 부르고 모두 비슷한 스타일이라면 방송이 재미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의 매력은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는 데 있습니다. 어린이, 청년, 중년, 어르신, 부부, 가족, 직장인, 농민, 상인 등. 그리고 노래 장르도 다양합니다. 트로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라드도 있고 민요도 있고 댄스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KBS는 과거 특집 프로그램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본선 무대를 꾸몄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송의 리듬입니다. 한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다음 사람은 재미있어야 하고 그 다음 사람은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8번째 비밀. 무대에 올라가기 전부터 긴장과 전쟁이 시작된다. TV에서는 참가자가 웃으며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참가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다른 참가자의 노래가 들립니다. 저 사람 정말 잘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긴장합니다. 마이크를 잡았는데 손에 땀이 납니다. 가사가 생각나지 않을 것 같고 반주가 시작되면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전국 노래자랑의 재미입니다. 전문 가수라면 무대가 일상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전국 방송 무대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긴장감 자체가 방송의 생생함을 만들어냅니다. 9번째 비밀. MC가 참가자에게 말을 많이 거는 데는 이유가 있다. 몇 번 참가자 나오세요. 노래 부릅니다. 끝. 이렇게 하면 전국 노래자랑은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MC가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무슨 일을 하세요? 노래는 왜 선택하셨어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 짧은 질문 속에서 출연자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웃음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노래 한 곡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전국 노래자랑이 다른 음악 프로그램과 다른 이유입니다. 10번째 비밀. 초대 가수는 장식이 아니다. 일반인 출연자들이 계속 무대에 나오면 프로그램의 분위기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가수가 등장합니다. 초대 가수입니다. 초대 가수는 프로그램에 음악적인 변화를 줍니다. 관객의 분위기도 바꿉니다. 특히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유명 가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가수에게도 중요한 무대입니다. 유명 가수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자신의 노래를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반인 출연자와 전문 가수가 한 무대에서 만나는 구조 자체가 전국 노래자랑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11번째 비밀. 전국 노래자랑은 스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출신 스타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표적으로 김혜연, 박상철, 장윤정 등이 데뷔 전 전국 노래자랑과 인연을 맺은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국 노래자랑은 훨씬 오래전부터 평범한 사람이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즉, 동네 사람의 무대였지만 때로는 미래의 스타가 탄생하는 무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2번째 비밀. 우리가 보는 방송과 실제 녹화 현장은 똑같지 않다. 이것은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합니다. 출연자가 긴장할 수도 있고, 음향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가 보는 최종 방송은 현장에서 촬영된 모든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장면을 선택하고 순서를 조정하고 방송 흐름에 맞게 편집합니다. KBS의 실제 회차 기록을 보면 방송 분량은 회차에 따라 1시간을 조금 넘거나 약 1시간 20분에 이르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장의 모든 순간이 아니라 방송을 위해 구성된 최종 결과물인 것입니다. 13번째 비밀. 전국 노래자랑은 사실 대한민국의 생활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980년대의 대한민국 사람, 1990년대의 대한민국 사람, 2000년대의 대한민국 사람, 2010년대의 대한민국 사람,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 이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가족과 어울렸는지 프로그램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을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으로만 보는 것은 아쉽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축적해온 생활문화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14번째 비밀. 전국 노래자랑은 전국을 넘어 평양까지 갔다. 2003년 전국 노래자랑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평양에서 녹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2003년 8월 11일 평양 모란봉공원 야외 무대에서 평양 노래자랑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북측 주민들이 출연했고 3천여 명의 평양 시민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무려 2시간에 걸친 녹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광복절 KBS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문제였습니다. 북측에서는 송혜 선생님의 진행에 난색을 표했지만 KBS는 전국 노래자랑의 상징인 송혜가 진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남북 공동 진행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노래자랑이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남북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었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5번째 비밀.
45년 넘게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는 노래가 아니다. 여러분, 전국 노래 자랑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노래가 좋아서일까요? 물론 노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박수받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고향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 번쯤 TV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전국 노래 자랑은 그 기회를 줍니다. 평소에는 평범했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무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시장 상인이 가수가 되고, 농부가 가수가 되고, 주부가 가수가 되고, 어르신이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전국 노래 자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떠난 뒤 전국 노래 자랑은 과연 예전과 같을까요? 2022년 송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뒤 김신영을 거쳐 현재는 남희석이 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는 남희석을 현재 진행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MC가 바뀌면 프로그램의 색깔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인이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그대로입니다. 남희석 역시 예심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호흡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전국 노래 자랑이 살아남으려면 MC가 송혜와 똑같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TV에서 이렇게 봅니다. 전국 노래 자랑. 그리고 사람들이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 뒤에는 지역 선정, 장소 협의, 참가자 모집, 예심, 본선 선발, 무대 설치, 음향, 카메라, 리허설, 녹화, 편집, 그리고 수많은 제작진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전문 가수가 아니라도 됩니다. 노래를 엄청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범한 사람도 됩니다. 오히려 평범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노래 자랑은 스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한민국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노래와 춤, 가족과 고향의 모습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전국 노래 자랑의 가장 놀라운 비밀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TV 속 주인공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 오늘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예심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손에 접수번호를 들고 내가 과연 붙을까?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본선 무대에 올라간다면 그날만큼은 평범한 주민이 아니라 전국 시청자가 바라보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것이 40년이 넘도록 전국 노래 자랑이 살아남은 가장 큰 힘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우리 동네에 전국 노래 자랑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도 예심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대한민국 방송의 뒷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 자랑